앞선 최선준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중국의 AI 플랫폼 딥시크가 공개된 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용균 인공지능 응용연구실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저희 작가들이 오늘 AI 전문가를 섭외한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애틀이 이런 쪽에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 원자력연구원에서 오신다 그래서 살짝 좀 의외였거든요. 네. 원자력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인공지능은 사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출연연에 인공지능 연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좀 놀라운 거는 아마 저희 연구원이 출연연 중에서 인공지능 조직이 가장 먼저 생긴 조직입니다. 아마 그래요? 한 30년 전에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네. 근데 그 전에 생겼다가 없어지고 저희는 2020년에 다시 신설된 조직입니다. 과학계의 화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딥시크 관련 내용 좀 여쭤보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 공기업 그리고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기업까지 자, 딥시크 사용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유는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보실 때도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까? 좀 우려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딥시크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내가 서비스로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그 딥시크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됐기 때문에 다른 3자가 딥시크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거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자 경우에는 그런 개인정보 이슈나 위험이 없고요. 그 1번 그 딥시크에 직접 운영하는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리스트를 보니까 오픈 AI에서 수집하는 거하고 딥시크에서 수집하는 것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챗 GPT와 크게 다르진 않다? 네, 다르지는 않는데 좀 특이한 거는 그 서비스에서 키보드 사용 패턴을 이렇게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회사 자체는 사실은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중국 정부를 조금 믿지 못하는 거죠.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내놓으라 하면은 데이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보안에 민감한 자료는 사실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태도나 의지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우려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도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규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저도 오늘 내일 보니까는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한수원이나 공공기관들에서 딥시크를 지금 사용하지 않게 금지를 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딥시크를 이제 아예 차단했더라고. 이탈리아에서도 차단하고. 아예 차단한 나라도 있군요. 네, 차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좀 국가를 좀 잊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딥시크가 한국인이 사용하는 AI 플랫폼 2위가 됐더라고요. 1위는 물론 당연히 오픈 AI 챗 GPT고 벌써 2위가 됐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개인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저희는 안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업무에 관련된 일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까는 좀 중국의 약간 편향적으로 답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딥시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좀 잘못된 어떤 역사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한테 딥시크를 마음대로 쓰게 했을 때 잘못 배울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동북공정을 정당화한다든가 그런 쪽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제외하고 성능만 놓고 보면 실장님 보실 때는 챗 GPT하고 딥시크하고 성능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능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대단히 우수하다. 대단히 우수하고 그 놀라운 것은 그 챗 GPT, 그 오픈 AI에서 개발한 2달 전에 개발한 최신 모델을 이 모델이 따라잡았어요, 성능을. 불과 2달 전에 낸 모델을. 그리고 따라잡은 것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소스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놀라는 이유가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나서 또 라이센스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오픈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만 하고 예를 들어 상업적으로는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제3자가 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허용을 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면은 제일 큰 이유는 그 논문에서 우리는 단 80억 가지고 학습했다.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뭐 조 단위로 필요했다고 하는데 80억 가지고 학습했다고 하는데 거긴 좀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그게 한번 이렇게 학습 버튼을 누르는 순간 80억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딥시크에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80억을 몇 번이나 태웠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뭐 저비용으로 뭐 엔비디아 구형 칩을 이용해서 개발했다 이런 게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학계에서 좀 어떤 기대감을 크게 내비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딥시크가 예전에 그 오픈 AI 같은 모델들은 이제 그림에 떡인 거죠. 너무 앞서가고 그걸 아예 따라갈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그냥 이제 오픈 AI가 인공지능 모델 잘 만들면은 그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가. 우리가 그냥 사실 운영 체제 개발 안 하고 윈도우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포기하고 잘 쓰는 거나 잘하자. 이런 분위기에 있다가 그 딥시크가 중국에서 그 2달 전에 나온 최신 모델을 따라잡는 성능의 모델을 만들었고 이걸 오픈 소스로 풀었다는 게 가능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상세한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엄청 신난 거죠. 흥분했죠. 이거 우리도 GPU만 있으면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게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잃고 있던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좀 반성을 했어요. 중국도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게 반성을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대단한 모델이 오픈 소스화 돼가지고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전 세계 AI 시장 판도에 딥시크가 엄청 큰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분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중국의 AI 개발 성능, 뭐 사실 딥시크 말고 뭐 텐센트나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과 또 우리나라도 또 AI 개발에 뭐 좀 국가적으로 역량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좀 수준을 비교해 주신다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고, 그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3위권이다. 3위권인데 이제 사실 1, 2등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네이버 클로바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그 LG 같은 경우가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약간 딥시크처럼 이제 공개해서 아무나 쓰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번에 아마 그런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자원만 있으면은 우리도 딥시크처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픈 AI 같은 그런 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바로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